조영미 시집 2020년 문학과 지성사 당신의 아름다움 중에서 연두의 해유 조영미 당신과 함께 연두를 편애하고 해석하고 평정하고 회유하고 연민하는 봄이다. 물에 비친 왕버들 새순에 연두빛과 가지를 들이운 새초록의 찰나. 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연두를 편애하고 해석하고 평정하고 회유하고 연민하는 봄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근데 지나간 계절, 겨울은 굉장히 황량하고 잎도 없고 쓸쓸하잖아요. 여름은 더 훨씬 많이 무성하게 자란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어른들의 모습으로 보면은 봄은 새싹의 봄은 아이 같은 애가 아장아장 막 태어나서 이제 무럭무럭 자기가 커가고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과 어른의 입장에서 그 아이는 위험한 거 하면 안 되고 안전해져야 되고 지도할 게 많고 사전에 제한해야 될 게 많고 그 다음에 잘 꼬드겨야 되잖아요. 예. 아픈 데가 있으면은 만약에 치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치과에 데려가야 되는데 애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꼬드겨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해주겠다. 놀이공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회유고. 네, 회유고. 그 다음에 연미는 얘가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잘 클 수 있을까 걱정도 하면서 이제 전전긍긍 하는 거. 약하고 어리니까 그렇게 연민하고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봄에 대해서 네. 연두색 초록이 살짝 꽃펴갖고 이렇게 네. 이제 피어서 올라올 무렵 그때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연두가 이렇게 살짝 피어나는 것은 선생님 금방 말한 것 같이 어린애가 새싹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꾸기 위해서는 편애해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기도 하고 그쪽에 쏠리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막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자꾸 손대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애가 말을 못하는데 막 울어요. 그러면 또 그 우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애들은 그걸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행동들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어린애같이 새싹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가꾸기 위해서 네. 편애도 해야 되고 그쪽에 쏠려야 되는 거야. 네. 모든 것이. 그 봄이 처음 태어나고 있는 거, 어린애가 태어난 것 같이 그 편애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말을 못하고 하니까 옹알이같이 이렇게 웅얼웅얼하고 봄이 그 겨울잠을 막 깨고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줄 몰라. 그 봄에 말을 해석을 해야 돼요. 아, 너는 이런 말을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진달래는 이런 말을 하고 나오고 벚꽃은 이런 말을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랑제비꽃은 또 이런 말을 하고 나오고 산수유 빠뜨리셨는데 매화하고 매화는 이런 말을 하고 네. 나오고 각자 말을 옹알거리면서 자기 말을 하고 이렇게 피어나왔을 때 이거 해석 네. 봄에 대한 해석 네. 예, 그것이 새롭게 이제 해석되고 이루어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봄이라는 것이. 그래서 해석하고 겨울에 그 캄캄했던 것을 다 평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봄이. 그래서 평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유해야 돼. 꼬셔야 돼. 무엇을? 벌나비를 꼬셔서 자기의 그 수분을 해야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유도 해야 되고 그 봄을 연민하는 봄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뭔가 모르게 가련하고 가날프게 봐야 되는 봄이야. 이것은. 그렇죠. 수많은 호시가 이렇게 날아갈 때 그 꽃들이 잠깐 폈다가 아름답게 폈다가 한꺼번에 싹 질 때 연민하는 마음이 들죠. 예. 봄이 이제 막 움트는 시기니까 네. 이 시기가 올리기가 딱 좋네요. 네. 우연히 골랐는데. 그러게요. 물에 비친 왕버들 새순의 연두빛과 가지를 들이운 새초록의 찰나. 가장 먼저 그 봄을 알리는 것이 매화기도 하지만은 얼음이 얼어갖고 있는 실개천에 그 갯벌들 물가이가 물을 머금고 얼어갖고 있는 갯벌들 안에서 그 새순이 연두빛이 이렇게 쫙 뻗어서 올라오거든요. 그것이. 네. 예. 그때 이 계절이 봄을 알리면서 얼음을 녹이는 거. 그 찰나. 고통을 딛고 올라오는 그 찰나. 그것을 새초록의 찰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네.
당신은 예, 연두의 반란이라 하고 나는 연두의 찬란이라 했다. 당신은 연두의 유혹이라 하고 나는 연두의 확장이라 했다. 당신은 연두빛으로서 이 봄을 전부가 다 채우는 반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계절의 반란이야. 겨울을 이기고 넘어가는 그 반란. 나는 연두의 그 찰나이라 했다. 이 봄이 새롭게 이렇게 확 피는 그 찰나이라 했고, 당신은 누구야?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나간 계절, 앞으로 올 계절 뭐 그렇게 봤거든요. 또는 노인과 어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당신은 예, 반란이라고 하면은 겨울의 입장에서 봤을 그러니까. 때는 봄이 반란이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이라고 봐야지. 여기에서 그 당신. 물러가는 거니까, 물리치는 거니까. 예. 반란을 일으키고 연두의 반란이라고, 나는 연두의 찰나이라 했다. 혁명이라 했다. 네. 내 세상이라고 했다. 여기는. 예. 그리고 당신은 연두의 유혹이라 했다. 누구한테 유혹이야 이것이요. 벌나비의 유혹이잖아요. 이게 다. 봄을 그리고, 더 확장시키려는 예. 그런 존재들한테 던진 유혹이죠. 예, 유혹이면서 그것은 연두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봄을 키워가는 하나의 확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봄을 살리고자 하는 대지의 신이네요. 데메테르. 예, 데메테르가 페르세폰의 예, 그 딸이 이제 지하에 가서 하데스 6개월 살고 6개월 이제 지상에 올라와서 살고 그랬다고 했다는데 데메테르와 같은 어떤 대지의 신적인 그런 거겠네요. 예, 그렇죠. 봄이 올라오는 네. 것도 그거하고 연결할 수가 있죠. 소생시키는 예. 그 대지의 기운, 예. 어머니의 기운. 예. 예. 데메테르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 네. 페르세포네는 그 씨앗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의 씨앗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땅속에 숨었다가 지하색이라는 것은 하데스 지하색이라는 건 겨울이 돼서 씨앗이 가을에 그 땅속으로 배겨갖고 있다가 봄 돼서 이렇게 싹을 틔고 올라오니까 그 페르세포네가 그 싹을 틔우고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이제 키우기 때문에 6개월은 이게 지상에서 있고, 그러고 나서 잘 무럭무럭 잘 크고 예. 데메테르가 지상에서 돌봐주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지하색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소멸해서 겨울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예. 당신은 연두의 경제라 하고 나는 연두의 해법이라 했다. 당신은 연두의 경제, 해법.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뭔가 생산과 소비 뭐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생산자와 소비자. 그러니까 꽃이 유혹을 하잖아요. 벌과 나비를. 그래서 꽃씨를 막 빠뜨려 주잖아요. 그런 거겠죠. 씨앗을 많이 날리고 이런데 이게 번식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몸을 계속 증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구 뻗뜨리는. 그래서 이거를 경제라고 하고, 그런 거에서 보면은 이거는 또 그 식물이 종족 번식을 위한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해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여러 봄을 통과하며 내가 천천히 쓰다듬었던 서러운 빛들은 옅어지고 깊어지고 어른어른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봄이 지나왔잖아요. 네.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의 식물이 조금 자라갖고 더 커갖고 그 봄을 맞이하고 또 좀 커서 그 봄을 맞이하고 그 봄을 맞이했을 때 그 서러운 빛들은 옅어지고 깊어지고 어른어른 흩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동물이나 이것도 성장하고 커가면서 해년 해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 봄을 새롭게 맞이하고 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생로병사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말을 지금 서러운 빛들은 옅어지고 깊어지고 어른어른 흩어졌는데, 흩어졌는데 사라졌다 그 말 아니에요? 요 부분이 생각나는 다른 시에서 봤는데 홀로그램처럼 서 있다고, 그 식구가 여기 비슷한 의미 같아요. 예. 예. 내가 아는 연두의 습관, 연두의 경계. 연두의 습관이란 건 해년마다 이렇게 습관처럼 바뀌는 계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연두의 경계라는 것은 겨울과 봄의 경계, 봄과 여름의 경계. 그 경계에서 항상 연두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두가 나타났다 연두가 사라지는 것은
연두가 나타난 것은 겨울에서 봄의 그 경계에서 연두가 나타나고, 연두가 사라지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갔을 때 초록으로 변하면서 연두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경계가 있는 거야, 연두라는 것은. 그래서 봄이 변화되는 과정, 그것을 지금 연두의 경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 표현이 생각났어요. 아까 따르시 그 끝과 시작이 겹치는 공간에 홀로그램처럼 서 있는 나무 예.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시였는데, 예, 비슷한 이미지 같아요. 예. 연두의 찬란을 목도한 순간 연두는 물이라는 목책을 둘렀다. 연두의 찬란을 목도하는 순간, 이 봄의 그 찬란을 목도하는 순간 연두는 물이라는 목책을 둘렀다. 목책이 뭐예요? 목책은 나무를 갖다가 우타리같이 쭉 쳐놓은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물이라는 목책을, 봄에 그 물기를 쫙 머금고 그 목책을 두른 것 같잖아. 네. 나무가요. 그래서 그 목책을 둘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수지는 연두의 별개지였구나. 당신과 함께 초록을 논하는 이 생이 당신과 나의 전생이 아닌지도 모른다. 무슨 말이에요? 저수지는 연두의 결계지였구나. 결계지. 생과 죽음의 그 경계. 아니요. 결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계지라는 것은 안과 밖 이렇게 못 들어가는 어떤 제한구역 아니에요? 그건 경계고, 경계이고. 결계라는 것은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요. 네. 그 스님들이 의식주를 제한해가지고 그 장소에 딱 묶어놔버려. 수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 6년 수행할 때, 그때 그 봉은사에서 그 6명인가 그 청담 스님, 자원 스님, 그 우봉 스님인가 이래갖고 한 20여 명이 그 결사도랑을 해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안에 선빵을 갖다 꽂아서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수도만 하는 거야. 그것을 결계라고 그래요. 떠나지 않고 딱 붙박아주고. 예, 왜냐하면은 내 마음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네. 그 어떤 결계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마음이란 것이 한 번에 이렇게 복종되는 것이 아니거든, 이게. 많은 노력을 해도 이건 항상 그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는 게 마음이야. 하루에도 수십 번이 올라오는 게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의 복종을 받기 위해서 그 결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말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말은 원래가 벽암록을 썼던 그 설두 스님이라고 계세요. 네. 설두 스님이 했던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백운화상이, 고려 때 그 백운화상이란 분이 그걸 갖고 와서, 자기 그 화두로 삼고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할 때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 있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거야. 저거 항상 있었던 거야. 그렇게 보였던 그 산과 물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항상 봤던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 거예요. 새롭게 느껴지는 거야. 대지에 은폐됐던 것이 새롭게 나한테 계시가 된 것 같이 나타나는 거야, 이것이. 그것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저것을 정복하고 내 눈으로만, 내 편향된 사고로만 봐왔던 그 사물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사물이 나한테 말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시인이 시를 쓸 때 그 말을 걸어오듯이, 사물이 말을 걸어오듯이. 그렇게 걸어서 오는 거야. 그랬을 때 봤었을 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됐지. 왜 또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보니까 그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고 말을 했냐 이 말이에요. 산이고 물이니까 그게 나의 어떤 그 주관이 많이 개입된 그런 대상을 다시 돌려놓는 거죠. 네, 돌려놓은 건 맞아.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주관적인 사고야. 산은 산으로 봤을 때, 내 사고로, 정복의 사고로만 봤었을 때 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고, 네. 두 번째는 객관이 나한테로 왔었을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던 거야. 내가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것이 나한테 와서 말을 했던 거예요. 다 사물이 나한테.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본인이. 근데 보기는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말을 걸어왔다니까, 어느 날. 어느 날? 예. 네. 말을 걸어와야지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저는 그게 자기 안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스키마가 형성이 돼서 그거를 이제 톡 하고 인격점을 터뜨리고 나오는 그 인식, 알아차리는 순간이 되는 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의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가갖고 그 탁 터졌을 때 그 나오는 건데 예. 그걸 보는 그 순간 예. 그것은 사물이 나한테 말을 걸은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이 말을 걸어서 내가 터진 것이죠, 사실은. 네. 그렇지만은 그것이 사물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내 사고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물을 새롭게 봤었을 때, 시인이 사물을 새롭게 해석했을 때의 경계점, 그것이 바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던 거야. 아, 내가 평상시에 봤던 것이 아니었었구나, 저것이. 하고 새롭게 봤던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고 하고 원상으로 회복을 해본단 말이에요. 네. 그 경계는 뭐냐 이 말이야. 그것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돌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원상에서 주관과 객관이 다 사라진 지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선의 경계에 있어서 사물을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보는 경계를 넘어선 거야, 그것은. 그래서 그 사물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것을 지금 마지막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대립항으로서 어떤 각각의 차이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산은 산인 거고 물은 물인 거고 그게 처음의 상태와 그거는 다르다. 한번 거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경계 우회가 있어. 경계 위가 예.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거쳐야지만이 거기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거쳐야죠. 그것을 쳐다봤었을 때 예. 예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을 때는 내가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 나한테 효용의 가치로서 있었던 모든 사물이 되었잖아요. 그때는 그 다시 보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그 경계에 와서는 내 효용 가치가 다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거기서 그러나 그 원상에 있었던 처음에 그 본래의 모습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던 것이 그대로 놔둔 상태로서 자연으로서 그걸 존중하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 저수지는 연두의 결계지였구나. 이게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자연 그대로의 그런 뜻인가요? 단지 이게 결계지라는 것은 연두와 저수지는 봄에 그 연두로 뺑 둘러쳐있는 버들가지나 이런 걸로 뺑 둘러쳐져 갖고 있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얼음이 살살살살 녹아가면서 봄으로 오고 있는 연두의 결계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네. 봄을 만들고 있는 그 안에서의 결계지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 초록을 논하는 이 생이 그러니까 아까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가 산은 산으로서 물은 물로서 그 자기 모습을 그대로 펼치고 살고 있다. 그런 그렇죠. 뜻인 거죠? 예. 그래서 봄은 봄의 모습을 그대로 펼치고 있는 것이고 연두의 그 모습을 그대로 펼치고 있는 것이고 저수지도 봄 안에서 예. 그 저수지의 봄을 담은 모습을 펼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초록을 논하는 이 생이 당신과 나의 전생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시 원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뭐냐 이 봄에 작년에 다 죽고 없어졌다가 다시 태어나갖고 봄을 다시 맞이하고 가고 하는 것이 윤회 같잖아요. 네. 그 윤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당신과 나의 전생이 아닌지 모른다.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괜히 그 중간중간 쓸데없는 말만 몽땅 집어넣네요.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당신과 나의 전생에서 당신과 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당신과 나의 전생이란 건 당신은 예. 그러니까 나로 치면은 나의 전생이 어디엔가 있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갖고 윤회를 하듯이 있는 것 같고 당신이란 건 이 계절이지. 이 봄을 다시 맞이하고 있는. 시적 화자예요. 예, 시적 화자고 이렇게 봐야지겠죠. 조금씩 다르네요. 당신과 나가. 아, 그렇죠. 그럽니다. 예. 당신이란 것은 그 하나로 일관되어 갖고 있는 네. 당신이 아니에요. 이것이. 네. 네.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현대시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예. 예.